거센 비가 어둠을 가르며 대지를 적셨다. 산속 작은 마을, 지수의 오두막이 있는 깊은 숲 너머까지 빗소리는 울려 퍼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삐걱이며 부딪혔고 천둥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지수는 창문을 통해 비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다. 몇 년 전 부모님을 잃고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했고 대신 조용한 이곳에서 프로그래밍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빗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가늘고 약한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구조를 요청하는 듯했다. 지수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발길이 저절로 문 쪽으로 향했다.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섰다. 비에 젖은 잔디를 밟으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호기심과 본능적인 불안감이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두막 뒤편, 덤불이 우거진 작은 공터였다. 거기서 그는 조그마한 형체를 발견했다. 잿빛과 흰색이 섞인 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떨리는 몸이 웅크려져 있었고 커다란 눈이 불안하게 빛났다. 너, 고양이야? 지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작은 동물은 겁에 질린 듯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다. 털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발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다친 건 아니지? 작은 생명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지수는 재빨리 품에 안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비에 젖은 옷과 손이 얼얼했지만 품 안의 작은 생명체가 더 걱정스러웠다. 집 안은 따뜻했다. 벽난로에서는 은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공간에는 빗물에 젖은 나무 향과 함께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부드러운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작은 고양이의 몸을 감쌌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몸이 너무 말랐고 피부 아래로 뼈가 느껴질 정도였다. 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고양이는 말이 없었다. 그저 지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지수는 수건으로 고양이의 젖은 털을 닦으며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귀가 생각보다 길고 얼굴의 털 무늬가 묘하게 일반적인 고양이와 달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고양이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빛이 섞여 있었다. 마치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피곤했던지 작은 생명체는 이내 눈을 감고 몸을 둥글게 말았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곁에 앉았다. 일단 자. 내일 아침이면 좀 나아질 거야. 바깥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세차게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거라는 것을. 비가 그친 아침 지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으로는 젖은 나무잎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잊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불현듯 떠올랐다. 아, 그 고양이. 지수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벽난로 근처에 놓아둔 수건 위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덩어리가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고양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안전한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부드러운 털 끝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작은 몸이 움찔했다. 눈이 천천히 떠졌고 깊은 회색빛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았다. 잘 잤어? 고양이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너 대체 뭘까? 백호라는 이름 고양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어제 밤보다 상태가 나아 보였다. 털은 여전히 부스스했지만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주변을 탐색하는 듯했다. 그래, 내 이름부터 정해야겠지. 지수는 앉아서 고양이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회색빛과 흰색이 섞인 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백호. 순간 고양이가 반응했다. 눈을 깜빡이며 지수를 바라보더니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어? 네가 마음에 들어 한 거야? 고양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 작은 백호는 지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함께하는 일상. 지수는 프로그래밍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백호에게 신경이 쓰였다. 보통의 고양이들과 달랐다. 백호는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았다. 고양이들이 흔히 가지고 노는 공이나 쥐 모형을 앞에 두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밤이 되면. 넌 왜 맨날 창밖만 보고 있는 거야?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산속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가끔 그 작은 몸에서 나올 리 없는 깊고 낮은 소리를 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야옹이 아닐지도 몰랐다. 불안한 예감 백호를 데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백호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라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손바닥만 하던 몸집이 이제는 팔뚝만 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날렵해졌고 가끔 지수를 응시하는 그 눈빛은 단순한 길고양이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 그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창밖이 아니라 바로 방 안에서.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백호는 침대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백호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백호를 데려온 지 열흘이 지나면서 지수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양이치고는 너무 빨리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던 몸집이 이제는 일반적인 성묘 크기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생후 몇 개월 된 아기처럼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백호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단순한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늘어났다. 보통의 고양이라면 창밖의 새나 나무잎을 보고 관심을 보였겠지만 백호는 달랐다. 그가 바라보는 곳은 언제나 숲속 어딘가였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본능적인 공포. 어느 날 밤 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러운 느낌에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다. 그러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는 침대 발치에 앉아있는 백호를 보았다. 백호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대신 방 한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백호야?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순간 지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 본능적인 공포. 그러나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백호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그냥 네가 밖에 있는 무언가를 본 거겠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야성의 각성. 며칠 후 지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백호가 숲에서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이 달랐다. 백호는 땅에 엎드려 있었다. 앞발은 낮게, 꼬리는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완벽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 순간 백호가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백호, 지수가 외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백호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새를 순식간에 덮쳐 물어뜯었다. 털이 곤두섰다. 그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지수는 멍하니 서서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니다. 경고의 신호. 백호가 사냥을 끝내고 천천히 다가왔다. 입 주위에는 새의 깃털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백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조그마한 몸짓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순간 지수는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아이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백호는 지수를 깨웠다. 야옹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낮고 깊은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결코 집고양이의 소리가 아니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잠들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백호의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그 소리는 보통 고양이의 야옹과는 달랐다. 낮고 깊고 마치 오래된 숲속에서 들려오는 야생의 메아리 같았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작은 실루엣이지만 그 자세는 너무도 날카로웠다. 그는 백호를 불렀다. 백호야? 그러나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상한 징후들. 그날 이후 지수는 점점 더 많은 수상한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빠른 성장. 백호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손바닥 크기였던 아이가 이제는 중형견 크기만큼 성장했다. 포식자의 본능, 사냥 본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새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들까지 백호의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사라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창밖에서 숲속에서 어딘가에서 백호가 응답하듯 울 때마다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야생에서 온 존재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수는 결심했다. 백호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그의 직감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백호는 인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 지수는 채 백호를 태우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곧 그가 두려워했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지수는 백호를 조심스럽게 채 태웠다. 조금만 참자, 백호.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의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호는 차 안에서도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했다.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듯한 존재처럼. 도심으로 들어서자 차량과 사람들의 소음이 커졌다. 백호는 처음 보는 풍경에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차분히 창을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이것이 단순한 고양이일 리 없었다. 백호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동물병원에서의 충격적인 순간 병원에 도착하자 지수는 조용히 백호를 품에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백호 맞으시죠? 수의사 김 박사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백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 고양이가 맞습니까? 지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크기가 너무 빨리 커져서요. 그리고 평범한 고양이 같지가 않아요. 김 박사는 백호를 조심스럽게 진찰했다. 그러나 몇 초 후 그의 손이 멈췄다. 이건 고양이가 아닙니다.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죠?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백호의 털을 손으로 쓸었다. 털 패턴을 보세요. 일반적인 고양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빨, 그는 백호의 입을 살짝 열었다. 거기에는 날카롭고 커다란 송곳니가 박혀 있었다. 이건 김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호랑이입니다.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농담이죠? 하지만 김 박사는 진지했다.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이건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생명. 지수는 귀를 의심했다. 시베리아 호랑이요? 네.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수십 년 전에 한반도에서 멸종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니. 지수는 손을 떨었다. 멸종된 생물이 그의 눈앞에 살아있었다. 그는 인류가 지워버린 존재를 다시 만난 것이다. 불안한 현실. 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 박사의 말에 지수는 본능적으로 백호를 안았다. 아니, 안 돼.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야생동물입니다. 게다가 멸종된 종이라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백호를 가족처럼 생각했지만 이 상황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시간을 주세요. 지수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김 박사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연락 주세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그는 백호를 절대 넘겨줄 수 없었다. 지수는 백호를 품에 안고 동물병원을 나섰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백호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 이 아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는 기적이다. 하지만 기적을 인간이 가둘 수 있는 걸까? 백호는 한없이 조용했다. 마치 지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탈출.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곧장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할 깊은 곳으로. 오래된 사찰 뒤편.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오두막.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은신처였다. 백호는 집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마치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지수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이곳에 오래 있을 순 없어. 그는 백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린 곧 결정을 내려야 해. 조용한 밤, 그리고 울음소리. 그날 밤, 지수는 피곤함에 깊이 잠들었다. 그러나 백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멀리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백호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백호는 낮고 깊은 울음을 내뱉었다. 그것은 숲과 하나가 되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응답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는 어둠 속에서도 더욱 선명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집고양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은 야생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의 것이었다. 결단 지수는 아침이 밝기도 전에 결정을 내렸다. 백호를 가둬서는 안 된다. 이 아이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아이는 이 땅이 지켜온 마지막 존재다. 그리고 지수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 지수는 산 정상에 섰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숲은 깊고 조용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백호가 서 있었다. 이미 덩치는 작은 개를 훌쩍 넘어섰고 몸짓과 태도도 더 이상 집에서 길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수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보내줄게. 백호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지막 순간 지수는 손을 뻗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니올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작은 길고양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넌 나보다 훨씬 더 큰 운명을 가진 존재였어. 백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백호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백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갔다. 그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감이었다. 백호가 마지막으로 지수를 돌아보았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잘 살아, 백호야. 그 순간 백호는 깊고 낮은 소리로 울었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전설이 되다 그날 이후 지수는 다시 백호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이 되면 멀리서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숲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 마치 오래전 사라졌던 맹수의 울음 같았어.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오직 지수만이. 그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았다. 백호는 이제 숲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지켜줘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되찾은 마지막 시베리아 호랑이였다. 마지막 메시지,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낼 용기가 필요하다. 백호가 자유를 되찾은 것처럼 자연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백호를 놓아줄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